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이 이제 비수도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새 확진자 수는 주말 기준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게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중 비수도권의 비중은 꾸준히 높아졌는데요. 결국 오늘 30%를 넘겼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 모임을 4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도 확진자 3명 중 1명꼴로 검출되는 등 비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4명 모임은 이른바 예외사항이 지자체별로 적용됩니다. 어떤 예외사항도 허용되지 않는 수도권의 조치와 달리 예방접종 완료자나 직계가족은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도 최대 16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조치는 모임 인원만 제한할 뿐 거리 두기 단계까지 일괄 상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업시설의 타격이 큰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현행처럼 지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각 지역마다 4명에서 8명까지 제각각이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통일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별 예외 사항이 달라 여전히 혼선이 남아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가운데 대전, 광주, 부산, 세종, 제주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별 입장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외 적용을 권고하되 지자체별 재량권을 보유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휴가철을 앞두고 확산세가 거센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가고 최근 피서객이 몰리며 확진자가 30명대로 급증한 강릉은 수도권과 똑같은 4단계를 적용합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전국적인 확산세가 가장 걱정되는 곳, 바로 피서객들이 몰리는 제주겠지요. 제주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내일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립니다. 그럼 지금 제주 상황은 어떤지 제주의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김항섭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제주는 여전히 피서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시 2호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시간이 끝난 데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은 대부분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하루 3만 7천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고 금요일부터 주말 3일을 합치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1만 명이 넘습니다. 관광객이 뚝 끊겼던 작년과 달리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무뎌진 데다 해외여행도 떠날 수 없다 보니 제주를 찾는 발길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제주의 해변에선 각종 공연을 벌이고 수백 명이 몰려들고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목격됐는데요. 결국 내일 0시부터 현재 2단계인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됩니다. 오늘도 9명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달 들어 221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6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명으로 제한되고 결혼식, 장례식 인원도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미 유흥시설은 15일부터 영업을 멈췄고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이제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해변이나 공원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의 해제 시점은 정하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피서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코로나19 확산세를 하루빨리 잡을 수 있기를 관광객들도 제주도민들도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에서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린 뒤 맞은 첫 일요일입니다. 4단계에선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만 해야 하는데요. 서울은 대면 예배를 허용해달라는 일부 교회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수용 인원의 10%, 19명까지는 현장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교회들이 이마저도 무시한 채 많은 사람이 모이는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한 서울 여의도의 한 교회. 일부 신도들이 교회 앞에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예배도 안 돼요. 오늘 안 되고 다음 주나 아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가 지역 내 교회에 허용한 대면 예배 인원은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2차 대유행을 유발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13개 교회에선 허용 인원을 넘어서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모든 교회에 예배를 금지령을 내렸는데 우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 뭐 서울시청인지 개청인지 떨지 마라 이 자식들아. 구청 떨지 마 이 자식들아. 방역당국은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을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에서는 상근조합원 등 3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지만 이들이 지난 3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던 것이 확인돼 집회 참가자 전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집회의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고3 수험생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첫 접종이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됩니다. 또 50세에서 54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 사전 예약도 순차적으로 시작되는데 예약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53세와 54세는 내일, 50세에서 52세는 모레 예약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 중인 우리 청해부대의 집단 감염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함선에는 300명 가운데 100명가량의 검사 결과만 나왔는데 벌써 70명 가까이 확진됐습니다. 오늘 오후 수송기가 급히 장병들을 데리러 떠났는데요. 후송 작전명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샘, 오아시스입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공군의 다목적 수송기 2대가 경남 김해공항 활주로를 이륙했습니다. 작전명 오아시스. 창군 이래 처음으로 감염병 때문에 해외 파병 부대를 국내로 이송하는 작전입니다. 목적지는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이 작전을 펼치고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약 20시간을 날아 현지에 도착할 예정인 수송기는 승조원 전원을 2대에 나눠 국내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첫 확진 사흘 만에 68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아직 전체 승조원 301명 중 101명에 대한 검사 결과만 나온 상황이라 확진자는 더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현지 의료 사정도 열악하다 보니 현지 치료가 아닌 전원 복귀라는 강수를 꺼내든 겁니다. 현재 부대원들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모든 부대원들의 귀국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송기에는 기존 승조원을 대신해 문무대왕함을 국내로 운항해올 특수임무단 200명이 타고 있습니다. 기존 청해부대원들이 침실과 식당 같은 공용구역에 대해 1차 방역을 실시한 뒤 함정에서 내리게 되고 이어 함정에 승선한 특수임무단이 환기 시스템을 소독하고 전 격실을 환기하는 등 2차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교체 투입된 장병들이 문무대왕함을 우리나라까지 조기 복귀시키게 됩니다. 문무대왕함이 수행하고 있던 현지 작전은 다음 순번인 충무공 이순신함이 예정보다 한 달 먼저 교체 투입됩니다. 이순신함은 이미 인근에 도착해 교대를 준비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초 귀국하게 될 청해부대원들은 전원이 다시 한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치료시설에 격리 수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개막을 닷새 앞둔 도쿄올림픽은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올림픽 관계자들 사이에서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엔 선수촌에서 선수들까지 확진됐습니다.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도 도쿄 도착 직후 공항에서 확진돼 격리되는데요. 이러다 정말 도쿄올림픽이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건 아닌지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개장한 도쿄올림픽 선수촌. 각국 선수단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생활하던 선수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수촌에서 선수 감염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별도로 남아공 축구협회는 선수촌에 입촌한 대표 선수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선수촌에 들어갈 때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どういう場合にあっても安心していけ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もらわなければいけませんので、しっかりや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ます。 올림픽 참가를 위해 일본에 입국한 관계자들의 확진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선수위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중 처음으로 어제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유 위원은 출국 전 2번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백신도 2차례 접종했다며 현재까지 증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발 전 체코 현지에서 2차례나 음성 판정을 받았던 체코 대표팀 관계자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럭비 대표팀 관계자도 일본에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수와 대회 관계자 등 도쿄올림픽 관련 확진자는 이달 들어 모두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올림픽 개막까지 불과 닷새 남은 상황에서 오늘 도쿄의 확진자는 1,008명으로 한 주 전에 비해 60% 넘게 늘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일본의 항의로 우리 선수촌에 걸었던 이순신 장군 현수막을 어제 철거했지요. IOC는 현수막 철거와 함께 일본이 경기장에서 우길기 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거기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발언 파문까지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반발로 도쿄올림픽 선수촌엔 이순신 장군의 명언 대신 범 내려온다는 응원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이순신 현수막과 일본 우길기 사용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IOC의 중재에 따른 건데 이 약속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인용해 우길기는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안 되고 침략 전쟁의 상징인 우길기는 된다는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IOC가 묵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한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성적 비하 발언까지 겹치면서 도쿄올림픽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과거사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약속하자는 우리 측의 요구에 일본은 여전히 형식적인 회담 이상의 답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임기 안에 어떤 식으로든 한일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일본의 전향적인 답변을 전제로 대통령이 결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내일까지는 개막식 참석 여부가 확실히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1, 2위 주자 간의 난타전 속에 양측 지지자들이 흑색 선전까지 퍼뜨리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후보들을 군필자와 군 미필자로 나눠 편집한 이미지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자 이 지사는 자신의 휘어진 팔을 공개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퍼진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의원을 군필 원팀으로 묶어놓곤 이재명 후보만 쏙 빼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군 미필이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어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구분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이 모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서러움 같은 건데 이걸로 마치 제가 병력을 고의적으로 연탈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서글프다. 다른 후보들도 저열한 마타도어를 멈춰야 한다. 장애를 껴안아주는 게 민주당 정신이다.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 의혹을 비판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대화방을 만들어 이낙연 후보 비방전을 부추겼다는 경기도 유관단체 임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선관위와 당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SNS 계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가? 이재명 지사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내부 지침을 어겼다며 해당 인물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예비후보가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를 후원회장에 선임했고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선거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서울 강북 지역을 재개발해 현 시세의 4분의 1 수준인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예전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직 증권사 직원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금전 문제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버스에서 연기가 나 운행을 중단했는데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인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예전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전 증권사 직원입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남성은 피가 튄 벽지를 새로 붙이고 피해자의 아내에겐 마치 남편이 보낸 것처럼 당분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뒤에는 경북 경산까지 도주했다가 이틀 뒤에야 체포를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함께 일했던 증권사 동료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해 살해했다는 남성의 진술에 따라 둘 사이의 금전 관계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버스 한 대에서 큰 폭발음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기도 부천 한 시내버스에서 연기가 나 급히 운행을 멈췄는데 이내 불길이 치솟더니 폭발했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사고 뒤처리를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강원도 삼척에선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50대 남성이 실수로 전깃줄에 걸렸다가 30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충남 홍성군 앞바다에선 낚시꾼 등 8명이 탄 어선 한 척이 기관 고장으로 바다를 표류하다 구조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 수요일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봤습니다. 온통 빨간색으로 돼 있죠. 건물도 더위에 열받나 싶은데요. 이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들이 많은 열을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요즘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지요. 그만큼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예년보다 빠르게 예비 전력이 고갈되면서 8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 단계가 발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불볕더위, 사람들은 양산을 쓰고 새들마저 그늘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 때이른 폭염까지 겹치면서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4도, 체감온도는 37도까지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는 확실히 더운 것 같아요. 좀만 걸어도 이마에 땀이 뚝뚝 흐를 정도로 좀 많이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참 많이 왔어가지고 그래도 여름 같지 않은 여름이었는데 올해는 너무 덥다 그럴까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고 공장 가동률도 상승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전기 고장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 전력을 비축해야 하는데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예비 전력이 안정적인 수준인 10기가와트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 넘게 빨리 안정권에서 벗어난 겁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주 무더위가 계속돼 전력 사용량이 늘면 예비 전력이 바닥을 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비 전력이 5.5기가와트 이하로 떨어지면 8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 단계가 발령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10년 전처럼 전력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 한 기를 추가 가동하고 주요 기업들로 하여금 자체 발전 설비를 가동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균형을 잘 잡지 못해 언뜻 보면 취한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근육을 움직이고 신체의 균형을 잡는 손해가 쪼그라드는 손해 위축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병은 딱히 치료법도 없는데 주변의 시선까지 견뎌야 해서 더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박윤수 기자가 환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55살 김영진 씨. 마치 술에 취한 듯 걸음은 비틀거리고 조금만 걸으면 휘청댑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첫 증상은 2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맨 처음에 계단 갔는데 잘 안 되고요. 좀 어지럽고 막 그래요. 신체 균형을 잡아주는 소뇌가 작아져 근육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소뇌 위축증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진단 받은 다음에 어떤 치료약이라든지 치료법이 전혀 없으니까.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40, 50대 이후 후천적으로도 발병합니다.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환자의 어떤 합병증 발생 이런 것으로 의해서 보통 사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게 되죠. 환자들은 몸을 계속 움직여야만 운동 능력이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시키고 끊임없이 걸으면 학습 효과에 의해서 손해는 망가졌을지언정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다. 해보는 거죠. 할 수 있는 것까지. 몸의 균형 차이가 있는 환자들을 위해 좌우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특수 조끼를 입기도 합니다. 균형이 맞춘 상태에서는 특히 보행량이라든가 운동량이 2배 내지 3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일 때가 더 힘듭니다. 지금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힘들죠. 어렵죠. 오해도 많이 사고. 국내 소뇌 위축증 환자는 5천여 명. 일상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는 반복되는 부실 수사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 군의 불합리한 사법제도를 집중 보도합니다. 또 군 판사와 군 검사 등이 함께 소속된 군 법무병과의 폐쇄적인 문화와 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을 영입해 노골적인 전관 영업을 하는 대형 법무법인의 현실을 추적 고발합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오늘 결전지 가시마에서 첫 훈련에 돌입했는데요. 훈련이 30분이나 지연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시마에서 손자훈 기자입니다. 결전지 가시마에서의 첫 훈련.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장을 밟지 못한 채 그저 앉아만 있습니다. 잔디에 미리 물을 뿌려놓지 않는 바람에 30분이나 멀뚱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연습장에 물이 뿌려지는 바람에 우리 대표팀의 훈련은 30분 넘게 지연됐는데요. 김학범 감독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물을 좀 뿌려달라고 그랬는데 안 뿌린 거예요. 이 날씨에는 우리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뿌려야지 안 그러면 다 말라버려요.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이래 싶습니다. 어제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6시간이나 소요된 데 이어 훈련 시간을 3분의 1이나 허비할 뻔한 예기치 못한 변수의 연속이지만 대표팀은 수비 조직력 강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건은 김민재 대신 뒤늦게 발탁된 박지수의 빠른 적응입니다. 그래도 지난달 21일 상무 입대 직전까지 소속팀에서 몸을 만들었고 일주일 군사훈련 이후 상무에서 연습을 쉬지 않았습니다. 동생들도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지수 형을 이제 보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빨리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또 서로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수원FC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A대표팀에도 발탁돼 실력을 입증한 준비된 예비 1번 박지수. 대표팀의 약점인 수비 허점을 채워줄 마지막 퍼즐이 될지 김학범호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시마에서 MBC 뉴스 손장원입니다. 밤이 된 지금도 전국 많은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청 남부 곳곳에 시간당 15mm 안팎씩 쏟아지고 있고요. 그 사이 장마전선은 현재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서요.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시속 50km에 달하는 돌풍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점차 더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남 지방에서도 시간당 50mm 이상씩 퍼붓겠고요. 경남 서부 지방에도 20에서 60mm,
그 밖에 남부와 충청 지방에는 10에서 4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또 내일까지는 전국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대기 불안정이 차츰 약해지겠고요. 대신 폭염은 갈수록 더 심해져서요.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높겠습니다. 내일 장맛비가 차츰 잦아든다 하더라도 내륙 많은 지역에 소나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5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33도, 전주 33도,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밤낮으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다음 주도 많이 덥다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